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는 역시 초명입니다. 오늘은 오행에 따라 달라지는 십성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십성의 성격보다는 특성이 좀 더 알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제가 최근에 초명의 사주명리학 초급반 수업을 12강으로 구성됐었는데 잘 마쳤습니다. 당연히 초급반 강의 때 십성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었는데 어떤 도반분께서 선생님, 오행마다 성격이 있는데 혹시 십성도 오행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달라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좋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식상은 나를 표현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식신하고 상관이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똑같이 말로 표현하는 걸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식신이 뭔가 예술적이고 탐미적인 언어를 구사한다면 상관은 논리적이고 비평적인 언어를 구사를 할 겁니다. 식신 같은 경우 시나 산문이라면 상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논평문이나 논문이나 이런 거에 좀 더 특화가 돼 있겠죠. 논평문이나 논문은 같은 거고 논문하고 제가 평론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할게요. 상관이 좀 날카롭잖아요. 관을 정면적으로 바라보고 대항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식신하고 상관 중에 호불호가 명확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상관이죠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행까지 제가 넣어볼게요. 금 오행으로 이루어진 상관이 있어요. 식상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토 오행으로 이루어진 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두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으로 이루어진 식상이 조금 더 호불호가 명확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금 오행으로 이루어진 식상이 훨씬 더 호불호가 명확하다라고 봅니다. 왜? 금 오행으로 식상이 이루어져 있다는 건 일간이 뭐예요? 무토나 또는 기토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는 식신하고 상관 중에 당연히 상관이 조금 더 호불호가 명확할 텐데 무토 입장에서는 상관이 뭐가 되죠? 음양이 일간하고 다르다 보니까 신금이 됩니다. 기토 입장에서 상관은 뭐가 되죠? 경금이 되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천간에 있는 경금하고 신금을 비교하면요, 뭐가 더 자기 주체성이 더 강해요? 당연히 신금이 훨씬 더 강하죠. 대만의 명리학자 하건충은 경금은 비견, 신금은 겁재에 가까운 간지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신금이 실은 자기 수렴성이 워낙 강하거든요. 그래서 겁재에 가깝고요. 투쟁성이 어마어마해요.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십성으로 확장을 했을 때는 무토는 신금을 상관으로 쓰고 기토는 경금을 상관으로 쓰는데 재미있게도 상관이라는 걸 떠나서 신금하고 경금만 놓고 비교를 하면 신금이 호불호가 좀 더 명확할 것 같지 않으세요? 실은 질문을 제가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신금을 가진 무토랑 경금을 가진 기토 중에 주변 지인이 무언가 잘못된 언행을 했을 때 딱 집어서 인간관계가 단절될 걸 알면서도 사이가 멀어질 걸 알면서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는 신금을 가지고 있는 무토일까요? 아니면 경금을 가지고 있는 기토일까요? 저는 무토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무토가 신금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윗사람이 되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토는 확장하는 기운이잖아요. 병화하고 정화가 됐을 때는 화의 기운이 강하니까 이걸 막 넓게 퍼뜨립니다. 근데 무토가 되면요,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여름과 가을의 환절기인데 이 무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양기가 원래는 막 이렇게 퍼졌는데 음기도 똑같이 강해지니까 위에서 압력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양의 기운이 막 위로 가지는 못하고 옆으로 퍼지는 겁니다. 이게 무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집 근처에 뼈다귀 해장국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랑 거기를 갔는데 보통 뼈다귀 해장국집 가면 그 돌솥밥을 주잖아요. 돌솥밥이 나와서 밥을 푸고 거기다가 누룽지 해 먹으려고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된 뚜껑을 닫았죠. 그냥 3분에서 5분 지났나? 이게 팔팔팔팔 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뚜껑을 확 열었는데 느낌이 확 나가죠. 안에서는 물이 막 보글보글 끓고 있고, 그때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이게 무토다? 이게 무토야 그랬어요. 무토는 그런 겁니다. 이 양의 기운이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늘에서도 이걸 막 누르는 거예요. 적당한 반대급부의 음의 기운으로. 그래서 이게 양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퍼지는 거고요. 자연에서 봤을 때는 꽃잎이 탱탱해 보이는데 실은 이제 막 시들시들해지기 직전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기토는 뭐예요? 양껏 팽창했던 기운들이 수축을 하죠.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기토를 두고 문전 옥답이다, 울타리 내의 영토다, 화분이다, 논이나 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하고 기토를 비교했을 때 인간관계가 엄청 넓은 건 무토고요. 기토는 인간관계가 넓진 않은데 인간관계가 넓진 않더라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너무 살뜰하게 잘 챙깁니다. 그리고
가족주의가 가장 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할 때 밑에 후배에게도 쉽게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무토고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신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런데 기토는 정말 친한 지인이고 나랑 가까운 사이고 하면 이 친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관계가 틀어질 것 같으면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그 생각을 고치진 않아요. 기토가. 드러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같은 오행이긴 한데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서도 특성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결국에는 이 간지의 속성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처음에 금 오행으로 이루어진 식상이랑 토 오행으로 이루어진 식상 중에 뭐가 더 호불호가 명확할 것 같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금 오행으로 이루어진 식상은 일간이 토라는 뜻이죠. 토 오행으로 이루어진 식상은 일간이 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이런 감정을 못 숨기는 일간이 뭐죠? 병화죠. 정화보다는 특히 병화가 이런 걸 못 숨기잖아요. 그럼 병화가 호불호가 명확하지 않나요? 병화도 뭔가 싫어하는 게 있으면 바로 인상이 딱 찡그려지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일간이 화일 경우 식상을 쓸 때 자기 감정 표현을 그때그때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데 호불호가 명확하더라도 쉽게 바뀝니다. 이해되세요? 일간이 화인 분들은요 호불호가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 쟤 별로 좀 개념 없는 얘로 봤었는데 이번에 팀 회식하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얘가 그래도 생각이 없진 않더라. 나름 좀 괜찮은 애던데 열심히 살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생각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화일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행에 따라서 십성이 달라져요. 그런데 실은 간지의 속성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기서부터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요. 제가 일간을 가지고도 살펴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시주하고요. 월주하고요. 연주까지도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시주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일간이 제가 임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간은 또 병화라고 할게요. 수하고 화를 그냥 놓고 비교를 할게요. 그러면 임수 같은 경우 만약에 진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갑진시로 태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간에 따라서 시주가 결정이 돼요. 이걸 시두법이라고 합니다. 시두법. 그러니까 일간이 임수일 경우에 자시에 태어나면 경자시, 축시에 태어나면 신축시, 인묘진 시간, 사오미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제가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수 일간이 만약에 진시에 태어나면 간목을 시간으로 갖고 태어나요. 이건 무슨 얘기냐? 간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간목이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목이 임수 입장에선 식신이 되거든요. 이때 임수가 식신을 정말 잘 써요. 왜? 간목이 튼튼하니까. 그래서 임수 일간인데 만약에 갑진시로 구성이 됐다. 진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작가로서도 활동하면 되게 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임수하고요. 병화하고요. 누가 더 말을 하면 청중들을 확 휘어잡으면서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말을 더 잘할까요? 당연히 병화죠. 화일간이니까 대중들 앞에 나서는 것도 꺼리지 않고요. 자기 표현도 잘합니다. 감정 표현도 다채롭고요. 임수 같은 경우는 감정 표현이 얼굴에선 잘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임수 일간이 친구인 경우 얘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최근에 안 좋은 일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걸 잘 숨겨요, 임수가. 근데 똑같이 만약에 작가가 된다고 하면 임수하고 병화 중에 누가 더 정통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을 잘 정제해서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임수라고 봅니다. 왜? 임수가 제가 아까 진시에 태어나면 갑진시로 구성이 된다 했었잖아요. 병화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시주가 식상으로 강하다라고 한다면 축시에 태어나면 기축시가 되고요, 술시에 태어나면 무술시가 됩니다. 일간이 병화인 경우에 축시에 태어나면 기축시가 되고 술시에 태어나면 무술시가 돼요. 상관이 엄청 강하죠, 기축시로 태어나면. 근데 병화가 이렇게 기축을 시주로 낄 경우 말싸움을 해서 지지 않습니다. 근데 무술로 태어나도 말싸움에서 지지 않아요. 당연하죠. 식신이 이렇게 강한데 시주에서. 근데 어쨌든 병화 일간이 만약 글을 쓴다 그러면 어쨌든 감정 표현을 이렇게 못 숨기다 보니까 차라리 청중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고요. 임수 일간인 경우 물론 원국에 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갑진시로 태어나면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의 주제가 오행에 따라 달라지는 십성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오행에 따라서 십성이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라고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뭐냐? 천간의 특성을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간지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천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일간의 특성을 살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지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원국의 구조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전부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일간만 놓고 봤을 때 일간 플러스 시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냐도 보면은 오행에 따라 십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명리학을 실은 한 막 5년, 10년 공부하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목일간인 경우, 목도 자기의 표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간지잖아요. 그런데 목일간이 수인성을 가지게 되면 측은지심이 좀 강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실은 뭐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기운들을 점점 분류하면서 직관적으로 그냥 체계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초급반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이 이걸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막 설명하다가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선생님들께서 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1년 지나면 전문 과정을 제가 하거든요. 전문가 과정 때 따로 다루겠습니다. 대신에 따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그거 보시고 본인의 그런 마음을 좀 달리시고요. 더 궁금하시면 제 스승님인 강원 선생님이 쓰셨던 명리 2권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짜잔 요런 자료를 만들어서 그냥 드렸어요. 목 식상인 경우 언어 구사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보 수집력도 좋고요. 목이라고 하는 건 뭔가 체계를 짜고 분류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리고 토일간인 경우 화식상에 해당되겠죠. 행동 전환이 빠르고 일을 할 때 주도적이고 제가 이런 식으로 오행별 식상의 특징, 오행별 재성의 특징, 관성의 특징, 인성의 특징을 다 정리를 했어요. 비겁이 빠졌네? 있다. 비겁의 특징까지 다 정리를 했는데 비겁은 너무 쉽죠. 예, 비겁은 너무 쉬운데 어쨌든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의 특징을 오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를 해서 초급반 선생님들에게 자료로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압니다. 이거는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직관적으로 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2년, 3년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결국엔 간지의 특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알려면 일간의 특성을 먼저 제대로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천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간지별 고유한 특성까지 내가 전부 다 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주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까지 정도는 보셔야 오행에 따라서 십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실마리를 좀 오늘 잡은 것 같으세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직 어려우신가요? 저도 어렵습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고요. 제 강원 선생님께서도 명리책을 쓰실 때 명리 2권에 요 내용을 담으셨을 거예요. 오행에 따라서 십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수업을 들었을 때 요거 가지고 수업을 꽤 길게 하셨는데 그 뒤로는 수업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실제 이게 사주를 해석할 때 그렇게 유용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수업 과정에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시고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은 아니 십성이면 똑같은 십성이지 오행에 따라 이게 왜 달라져? 나는 솔직히 오행에 따라서 십성이 왜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뭐 중요하지 않다, 의미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다르다, 특징들이 미묘하게 다르다 라고 봅니다. 일간에 따라서도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일간이 쓰고 있는 도구들, 십성들이죠. 식상이든 재성이든 관성이든 인성이든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오행에 따라서도 분류하면 실은 사주를 해석할 때 아주 작은 차이지만 디테일에 좀 강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내용들도 좀 유튜브에서 풀어보고 싶은데 실은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라 제가 지금 계획한 걸로는 한 1년 정도 지나서 지금 제 기본과정 수업 듣는 선생님들이 전문과정을 듣게 될 때 그때 저는 용신인에 대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전문과정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용신이 이제 목식상 용신이다, 화식상 용신이다, 토식상 용신이다, 금식상 용신이다, 수식상 용신이다. 같은 식상이라 하더라도 오행이 이렇게 달라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용신의 기운을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를 또 계속 해야겠죠. 제가 오늘은요 뭔가 답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요. 제가 수업 때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영상으로 살짝 썰을 좀 풀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걸로 할게요. 기회가 되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남은 시간 평온한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전 또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